간호사를 준비하던 늦깎이 대학생의 분향소와 전남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오늘도 하루 종일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표가 휴업과 폐업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농협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우리밀 전용 건조 저장 시설을 설치했지만 밀이 아닌 벼를 건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탁상 행정 등이 두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준비하던 늦깎이 대학생의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 전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대학생 2명이 다녔던 전남의 한 대학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국화꽃을 단상 위에 놓으며 먼 길을 떠난 친구들을 애도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에 분향소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들을 친구들은 잊지 못했습니다. 답장 같은 것도 빨리빨리 오는 그런 성실한 친구였고 언니였고 과제 같은 거에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 헬로윈 행사를 다녀와서 만나자고 한 약속은 대화창에 사라지지 않는 숫자 1만 남긴 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톡을 보냈는데 웬만하면 톡을 보면 확인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 톡이. 아니길 바랬는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좀 안타깝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선배들의 졸업 행사인 나이팅게일 선서 공연을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게 돼 모두에게 아쉬움은 컸습니다. 우리 학교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한 합창단의 단원으로서 또 노래 연습도 하고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20대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부모로서도 이거는 평생 잊지 않을 거고. 전남도청은 물론 전남 지역 각급 관공서들도 조기를 개항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전쟁 7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6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 합동 위령제가 오늘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위령제에는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혼무와 전통제례, 추모사와 환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나 전라남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설립됐던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목포 대양산단이 해산됐습니다. 주식회사 목포 대양산단은 지난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설립 목적이 달성됐으며 앞으로 2달 동안 법인 해산 공고를 거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양산단은 2016년 준공된 뒤에 현재 96%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 유진여객 이한철 대표가 또다시 휴업과 폐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목포시에 재정 지원이 없다면 회사는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휴업 신청 방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한철 대표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태원여객 유진운수, 광주전남 자동차도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등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5자 대표자 회의에서 휴폐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24억 원과 시내버스 가스비 미납금 21억 원 등에 대한 목포시의 완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노동자 파업이 시작된 근본적 이유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더불어 노사 간의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 이한철 대표는 그러나 임금 협상과 무관하게
회사는 휴업할 예정이라며 이후 8달가량 소요되는 청산 절차를 밟아 폐업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가 멈추면 재정 지원을 통해 비상 상황을 모면하는 과거의 대응 방식은 절대 없을 거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한철 대표가 목포시와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한철 대표의 요구를 목포시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전세버스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용 가능한 전세버스 물량을 확인했고 학생 등하교 수요가 높은 북한 지역 등에 추가로 비상수송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이후 목포 도심 통행 차량이 급증했지만 교통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백년로와 영산강 하구뚝 도로 인근에서 차량 꼬리 물기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2주째 반복되고 있지만 교통경찰 현장 배치 등을 통한 교통지도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한 뒤에도 과거의 교통신호 주기를 고수하는 등 도심 교통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신안 흑산홍어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홍어잡이가 활발해지면서 군산에서 위판된 홍어는 2017년 4톤에서 지난해 1,417톤까지 확대됐고 이는 주산지인 신안군의 3.4배, 전국 위판량의 4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는 참홍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가 신안 흑산도와 인천 대청도 해역에만 적용되면서 조업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총허용 어획량 제도의 모든 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의 한 농협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우리밀 전용 건조 저장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현재 밀이 아닌 벼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도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벼를 말리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건조를 대기하는 벼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2년 전 무안 청계 농협이 우리밀 전용 건조 저장 시설로 쓰겠다고 지은 겁니다. 300톤 용량의 사일로 두기와 건조 시설에 들어간 돈은 14억 원. 이 가운데 5억 원은 무안군에서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밀보다는 벼를 건조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필요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비수기철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밀을 건조하고 벼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사실상 보조금 사업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취재가 시작되자 벼 건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무안이 우리밀 건조 가공시설의 적지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해남은 밀 재배 면적이 1,200여 헥타르로 전국 최대 규모인 반면에 무안군은 30여 농가 100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생산량은 고작 500톤. 애초 밀 전용 건조 저장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적쌓기와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이 결국 농협 돈과 세금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전남에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지역 농협의 보조금 사업 위반 사례는 11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절임 배추용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3일부터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할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 배추는 정식기, 태풍 여파로 배추 육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생육이 양호한 상태로 수확 작업이 시작돼 이달 중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해남 배추 재배 면적은 가을 배추 3,071헥타르, 겨울 배추 1,71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가을 배추는 늘고 겨울 배추는 줄었습니다. 농업인의 소통, 교육, 문화 공간이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전라남도 농업인회관이 오늘 무안 오룡지구에 착공했습니다.
전남 농업인회관은 3,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전남 쪽 농업인단체는 농업인 전용 공간이 없어 지난 30여 년 동안 광주 농성동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과 농업기술원 등을 활용해왔습니다. 제12대 전남도 의회가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독립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 전남도 의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관 16명 등 모두 18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없는 상황. 의원들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요구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명시상부하게 독립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의회 인사권이 과연 독립되어야 되냐, 여기에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전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준비가 소홀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전남 관광재단이 위탁 업무에만 몰두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에서 위탁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술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이 되는 데 쪽에다 좀 관광 개발을 해주셔야지.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전남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해당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미국에서 개장한 남도장터 US 물품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이어 2023년도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MBC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 지역이 아픕니다가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은 국내 의료 불균형 문제와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방송협회 방송대상 작품상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도 수상했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차량 절도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모든 청소년 차량 절도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절도 소년범을 집중 관리와 완화, 안정화 세 단계로 구분해 면담 선도하고 아파트와 주요 상가에 차문 잠그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 1,47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절도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탈출해 미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달 19일 목포 삽진산단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출입국 당국 합동 검거반에 검거됐습니다. 목포시가 또다시 출근 시간대 인도공사를 하면서 100년대로 일대가 혼잡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포르모 사거리 인근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재를 4차선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 출근길 차량 소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095명, 전남 1,537명 등 2,632명으로 나타나 감염 재유행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